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디젤차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뉴스에 친환경 디젤, 이 낯선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디젤이 친환경이라고? 이 한 문장만으로도 고개가 갸웃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진짜로 깨끗한 경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체를 아주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겸 파트 1. 경유차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한때 미세먼지의 주범이었던 디젤이 이제는 친환경이란 이름을 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디젤차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젤은 퇴출 1순위 연료였죠. 환경규제, 도심 진입 제한, 그리고 디젤 게이트까지. 이제 디젤은 끝났다는 말이 업계에서도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한 단어, 바로 친환경 디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경유가 어떻게 친환경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셨죠. 깨끗한 경유 가능한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구조적으로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합성연료, 이퓨얼과 바이오 디젤, 그리고 저온 연소 기술을 앞세워 이제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팩트로 따집니다. 오늘은 단순히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디젤이 친환경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기술 구조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현실적 한계까지 팩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친환경 디젤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실현되긴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럽의 일부 디젤 엔진은 이미 배기가스보다 흡입 공기가 더 더럽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 디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럼 도대체 왜 끝났다던 디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디젤의 생존 이유, 그리고 그 오해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디젤의 오해와 진실 왜 끝나지 않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디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1. 디젤은 미세먼지 주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은 분들이 디젤차는 공해차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검은 매연, 시커먼 배기구, 그리고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이미지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디젤 엔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TPF, 디젤 미립자 필터, SCR,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그리고 EGR, 일명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이 엔진에 기본 장착되면서 매연은 거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요즘 유로6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는 20년 전 가솔린보다 깨끗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효율성 하나로 버티는 이유. 그럼에도 디젤이 살아남은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같은 연료를 써도 연료율이 30% 이상 높고 토크가 강력해서 대형 SUV 상용차, 트럭에서는 아직도 디젤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즉, 디젤은 나쁜 엔진이 아니라 잘못된 용도로 쓰였던 엔진이라는 거죠. 도심형 승용차에선 불리했지만 장거리 과중 환경에서는 지금도 디젤이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3. 유럽이 디젤을 쉽게 버리지 못한 이유. 유럽은 한때 디젤 천국이었습니다. 연료세가 낮았고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가솔린보다 디젤이 환경 점수가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유럽의 도로 절반 이상이 디젤이었습니다. 하지만 NOx, 질소 산화물 문제로 규제가 강화되자 디젤 퇴출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디젤을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게 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디젤차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술로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친환경 디젤이라는 게 단순히 필터 하나 더 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다음 파트에서 바로 그 친환경 디젤의 핵심 기술을 파헤쳐보죠. 파트 3. 친환경 디젤의 핵심 기술, 경유의 한계를 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친환경 디젤의 비밀은 연료와 연소에 있습니다. 즉, 경유의 정체를 바꾼 것이죠. 1. 첫 번째 혁신 연료의 DNA를 바꾸다. 합성연료, 이퓨얼. 기존 디젤은 석유에서 정제한 화석 연료였지만 이퓨얼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연료, 즉 합성연료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결합해 화학적으로 디젤과 동일한 구조의 연료를 합성합니다.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죠. 차량이 배출하는 만큼 대기에서 흡수하니까 탄소 중립이 가능해집니다. 즉, 디젤을 태우면서도 탄소를 남기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이퓨얼이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이 두 번째 혁신, 식물 기반 연료 바이오 디젤. 이건 비교적 익숙한 개념입니다. 콩기름, 파뮤, 폐식용유 등 식물성 오일을 정제해 만든 연료죠. 하지만 최신 세대는 훨씬 진보했습니다. 특히 HVO, 하이드로 트리티드 베지터블 오일, 즉 수소화 식물유는 기존 디젤 엔진에 그대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연소 효율이 높고 매연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엔진 부품 마모도 줄여주고 냉간 시동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이제 바이오 디젤은 단순히 대체 연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연료로 평가받습니다. 3. 세 번째 혁신, 엔진 내부의 화학 공장화, 저온 연소 기술. 기존 디젤의 단점은 연소 온도가 높아질수록 질소 산화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저온에서 연소시키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CCI, 균일 에온압 압축착화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가솔린처럼 섞고 디젤처럼 점화하는 하이브리드 연소 기술입니다. 온도는 낮추고 연소 효율은 높이는 구조죠. 결과적으로 NOx와 PM이 동시에 감소합니다. 디젤 엔진 속에서 가솔린처럼 타는 경유가 등장했다면 믿으시겠어요? 4. 네 번째 혁신, 후처리 시스템의 진화. 친환경 디젤을 완성하는 건 엔진보다도 후처리 장치의 정밀도입니다. 대표적인 장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TPF, 디젤 미립자 필터. 초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장치. SCR,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요소수를 분사해 NOx를 질소로 변환. ANSC, 암모니아 슬립 촉매. 요소수 잔여물을 제거해 냄새와 잔류 오염 방지. 요즘 차량의 배기 라인은 마치 정화 플랜트 수준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차량은 배기가 공기보다 깨끗하다는 테스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기술 실제로 쓰고 있는 브랜드가 있나?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사례들, BMW, 토요타, 그리고 현대차의 친환경 디젤 전략을 공개합니다. 파트 4. 친환경 디젤 실제 브랜드들의 움직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는 디젤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연료만 바꾼 게 아니라 철학 자체를 바꾼 거죠. 1. BMW 효율의 극한, 디젤 리파이먼트. BMW는 여전히 디젤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엔진을 개량하는 수준이 아니라 합성 연료 시대에 맞는 디젤 최적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효율, 기존 디젤보다 10% 이상 향상. 배출가스 저감, SCR TPF 이중 제어로 NOx 80% 이상 감소. 합성 연료 호환성, 이퓨얼과 100% 호환되도록 설계. 즉 BMW는 디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철학 아래 탄소 중립 디젤이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BMW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산화탄소로 만든 경유로 엔진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즉 공기에서 뽑은 연료로 디젤을 돌리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 도요타 3축 전략, 하이브리드와 수소, 그리고 연료. 도요타는 이미 하이브리드 기술의 제왕이죠. 그런데 최근엔 이퓨얼 실험에도 적극적입니다. 도요타의 전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연기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진짜 친환경이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디젤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있습니다. 1.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디젤 엔진의 효율 극대화. 2. 수소연소 기술을 접목해 NOx 감소. 3. 이퓨얼, 합성연료 적용으로 탄소 중립 달성. 결국 도요타는 세상을 전기로만 바꾸지 않는다는 철학을 유지하면서 디젤을 포함한 모든 연료 기술을 탄소 중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3. 현대자동차, 디젤의 친환경 재해석. 현대차는 이미 국내 대부분의 디젤 승용 모델을 단종했죠. 하지만 완전히 끄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는 상용차 SUV 부문에서 차세대 디젤 기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합성연료, 이퓨얼과 HVO, 바이오 디젤 실험을 병행 중이며 2030년대에는 탄소 중립형 경유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EGR과 SCR 복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대비 NOx를 90% 가까이 저감했습니다. 현대차의 내부 목표 중 하나는 디젤로 전기차 수준의 탄소 배출을 만드는 겁니다. 즉 디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4. 유럽연합의 방향성, 디젤의 재평가. 2024년 유럽연합은 새로운 논의를 꺼냈습니다. 이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제로 탄소차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이 말은 곧 디젤이라도 합성 연료를 쓰면 전기차처럼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디젤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합성 연료 시대의 생존자로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이쯤 되면 결론이 궁금하시죠? 그럼 과연 깨끗한 디젤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기술의 한계, 경제성, 그리고 미래 방향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5. 결론 앤드 현실적 전망. 깨끗한 디젤 진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친환경 디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1.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퓨얼, 바이오디젤, 저온연소, SCR, DPF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되면 디젤은 더 이상 매연차가 아닙니다. 일부 실험 차량은 실제로 배출가스보다 흡입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즉 기술만 놓고 보면 깨끗한 디젤은 이미 실현 가능한 단계에 있습니다. 디젤이 공기를 정화한다는 말, 예전엔 농담이었지만 이제는 실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용이 벽이다. 문제는 가격과 인프라입니다. 이퓨얼은 아직 리터당 7,000원에서 8,000원대, 바이오디젤 HVO도 기존 경유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즉 기술은 있어도 대량 생산 체계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합성 연료를 만들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과 수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친환경을 만들려다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3. 결국 전기 vs 디젤이 아니라 공존의 시대.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이 한 번에 전기로 전환되긴 어렵습니다. 특히 상용차, 화물차, 장거리 트럭 같은 분야는 디젤이 아직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전기차 시대 vs 디젤 종말이 아니라 탄소 중립 기술들의 공존이 될 겁니다. 이퓨얼을 쓰는 디젤,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전기차, 수소를 태우는 엔진, 각자의 역할이 존재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4. 한국의 현실은? 한국은 아직 이퓨얼 상용화가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SK에너지, 한화 등이 합성 연료 실증 플랜트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 또한 2035년까지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을 1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한국도 친환경 디젤의 시험대에 조용히 올라타고 있는 셈입니다. 5. 요약 정리. 오늘의 결론. 1. 디젤의 오염은 기술로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 2. 하지만 연료 가격과 생산 인프라가 아직 한계다. 3. 상용 장거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디젤이 효율적이다. 4. 전기, 수소, 합성 연료가 함께 가는 탄소 중립 공존 시대가 온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디젤이라는 단어, 아직도 공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기술은 이미 상상을 뛰어넘게 진화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모든 디젤차가 친환경차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엔진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기술의 역사이자 인간의 도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짜 친환경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겠죠. 지식을 아는 운전자가 더 멀리 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자동차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